하여튼 무릎 인공관절도 보면 인공관절마다 다 특징이 되게 달라요. 특징이 좀 달라서 회사도 여러 개지만 인공관절 그 같은 회사에서도 이 제품의 어떤 컨셉에 따라서 제품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어요. 개중에 무슨 황금 인공관절 뭐 이렇게 좋은 거다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. 인공관절은 대부분의 그런 제품들이 비슷해요. 큰 차이는 없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주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로 돌아왔어요. 오늘의 주인공은 68세 어머님이세요. 68세인데 인공관절 재수술하기는 나이가 조금 이르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어머님이 15년 전에 수술하셨대요. 68 빼기 15하면 53인데 53세에 인공관절을 하셨다. 하여튼 15년 정도 잘 썼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아프다가 최근에 좀 많이 아프시대요. 계단 오르내릴 때도 좀 통증이 있고 약간 좀 휘청휘청한다. 약간 무릎이 좀 뭔가 좀 빠지는 느낌도 좀 가끔 좀 있고 그렇대요. 일단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시죠. 보니까 뭔가 조금 아래쪽 인공관절 이쪽 부분 내측에 뭔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뼈하고 인공관절이 좀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요. 외측은 이게 딱 붙어 있거든요. 이게 정상인데 약간 좀 이상하네. 저쪽 부분이 뭔가 뭐 이상이 있나? 사면에서 조금 비스듬하게 찍어봐도 이쪽이 좀 이렇게 까맣게 좀 보여요.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좀 뭔가 약간 좀 까맣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옆 사진 보면 아직은 옆 사진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. 인공관절 자체는 이제 대퇴뼈 쪽은 잘 붙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경골 쪽이 뭔가 좀 살짝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? 그래서 아프신가?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무릎을 좌우로 틀어서 좀 찍어봐야 돼요. 발구스, 바로스. 그래서 이게 실제로 덜컹덜컹하는지 찍어봤더니 약간 좀 내측이 조금 외측에 비해서 조금 더 이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. 차이가 좀 있어요. 그 다음에 틀어봐도 바깥쪽도 오히려 조금 더 내측에 비해서 좀 더 벌어지네요. 근데 내측은 조금 많이 좁아져 있네. 내측이 좀 연골이 좀 달았나? 인공 연골이 덜컹덜컹 좀 하는 그런 소견이 좀 있어요. 네. 자,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? 일단 인공관절을 했는데 한 15년 정도 쓰셨어요. 15년이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수명이 다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죠. 물론 15년 이상 쓰실 수도 있어요. 15년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, 물론 이제 수술 다 잘해놓으면 20년 이상 뭐 30년까지도 뭐 쓸 수도 있고요. 하여튼 무릎 인공관절도 보면 인공관절마다 다 특징이 되게 달라요. 특징이 좀 달라서 회사도 여러 개지만 인공관절 그 같은 회사에서도 이 제품의 어떤 컨셉에 따라서 제품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어요. 개중에 무슨 황금 인공관절 뭐 이렇게 좋은 거다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. 인공관절은 대부분의 그런 제품들이 비슷해요. 큰 차이는 없어요. 물론 그 중에 일부 제품들은 특징적으로 좀 빨리 닳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안 좋은 제품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AS 필요한 제품들이 가끔 있는데 나머지 제품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돼요. 사실 인공관절 그 제품보다는 수술하는 사람의 숙련도, 얼마나 수술을 잘 해놓느냐, 그게 절대적으로 인공관절 어떤 수명이라든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. 인공관절 제품의 자체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돼요. 근데 이 제품은 특징적으로 좀 다른 제품들하고 좀 다른 제품이에요. 이 환자분이 쓴 제품은 LCS라는 그런 제품인데, 이거는 인공관절의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인공관절의 인대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. 인대 균형이 정말 꽉 들어맞게 생겨 있는 그런 인공관절이라 수술이 잘 되면 정말 결과가 좋은 인공관절인데, 이게 인대 균형이 한번 틀어지면 상당히 좀 급속도로 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인공관절이에요. 이 제품이 저도 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긴 한데 수술도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만족도는 수술 잘하면 되게 좋지만 또 인대 균형이 잘못되면 이것만큼 좀 힘든 그런 인공관절도 없어요. 좀 제품마다 좀 특징이 좀 있는데 이 제품이 하여튼 그런 제품을 쓰셨어요. 자, 수술장에서 제가 이제 뭐 엑스레이로도 좀 덜렁덜렁하고 제가 외래에서 만져봤을 때도 덜컹덜컹, 야, 이 정도면 되게 불안정해서 좀 쉽게 정말 무릎이 빠지는 느낌도 좀 드실 수도 있고, 실제로 빠졌다가 살짝 툭 하면 떡kok하고 좀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그러시겠네. 이거는 뭐 더 이상은 좀 어렵겠다. 그러면 안정성을 다시 줘야 되니까 재수술을 좀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인대 균형이 조금 느슨하다 그러면 중간에 인공 연골만 두꺼운 거로 바꿔줘도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. 실제로 제가 그렇게 치료한 경우도 있고. 근데
이 제품처럼 인대 균형 자체가 중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게 쉽지 않아요. 대개는 저거 다 빼야 돼. 다 빼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다 깔아놓고 인대 균형 다시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좀 해결이 되고, 그냥 저 제품 그대로 놔두고 인공 연골만 좀 바꿔서는 좀 대부분 잘 안 돼요. 저 제품이 이게 좀 아까운데 위쪽 거는 붙어있고 아래쪽 것도 그렇게 흔들거리진 않는데 중간에 인공 연골만 바꿔주면 좋겠는데 경험상 그렇게는 좀 잘 안 되는 제품인 것 같고, 이럴 때 이제 두 개를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. 일단 저 인공 연골도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는 걸 준비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고, 근데 대부분 제가 저 제품을 재수술할 때는 완전히 다 바꿔야 가능한, 거의 100%. 그래서 자 들어가서 좀 봅니다. 마취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흔들어 봐요. 마취하기 전에는 환자분이 근육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도 잘 안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물론 수술 전에도 힘을 주고 있음에도 흔들흔들 하니까 당연히 수술하러 들어왔겠죠. 마취하고 나면 자 볼까요? 흔들흔들 보이세요? 덜컹덜컹 좌우로. 그 허벅지는 제가 그냥 같은 위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. 발만 이게 경골만 이렇게 흔드는데 거의 뭐 덜렁덜렁해요. 완전 덜렁덜렁. 이 정도면 실제로 걸을 때 힘을 못 줘요. 힘 들어가다가 아파서 내지는 삐끗하면서 이제 힘을 못 줘요. 그래서 인대 균형이 다 깨진 상태다.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안쪽 그 인공관절로 뼈가 까맣게 이렇게 선이 좀 있었잖아요. 뼈가 흡수돼서 그런 건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요만큼이 지금 뼈가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위쪽에 있는 건 요 하얀 부분은 이제 시멘트예요. 고정용 시멘트고, 그 아래 까맣게 요 정도쯤이 이제 뼈가 좀 비어 있는 거예요. 이게 왜 뼈가 비어 있냐? 인공관절이 자꾸 좀 흔들리니까 뼈가 계속 미세한 충격을 받으면서 약해지고, 그 약해진 부분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뼈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저걸 다 빼내고, 보시면 이 안쪽 부분이 닳았어. 여기가 아까 제가 이제 인공관절 그 수술 전에 스트레스 사진에서 이게 외반 내반 했을 때, 내반 했을 때 안쪽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쪽 인공관절이 닳았나? 인공연골이 닳았나? 했더니 실제로 안쪽에 인공연골이 닳았어요. 뒤쪽에는 보면 깨져 있어요. 이렇게 깨져 있고 요만큼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단 말이죠. 인공연골이 닳으면서 인대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고, 그래서 내측에 있는 그런 뼈가 흡수가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악화가 됐구나,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. 이 빼낸 인공관절을 보면요, 경골 쪽 인공관절은 거의 시멘트가 붙어 있는 게 없어요. 뼈랑 시멘트가.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뼈에서 좀 흔들렸다는 얘기고요. 반대로 그 대퇴부 보면은 여기 뼈하고 이렇게 그 떼낸 건데, 이 인공관절 안에 보면 시멘트도 붙어 있지만 뼈도 딱 붙어 있어요. 수술 전에 사진에서도 대퇴 쪽은 별다른 그런 이상이 없었거든요. 실제로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인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대퇴뼈는 그대로 놔두고 아래 거하고 인공 연골만 좀 바꿔줬으면 좋았었을 테지만, 이 모델의 특성상 재수술할 때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다 갈아 꼈죠. 그래서 수술하는 거 보면은 자 위쪽에 이제 이런 스템이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에도 보면은 스템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인공 관절 자체가 그냥 원래 그냥 뼈에 거의 그대로 이제 있어요. 이렇게 뭔가 이 인공관절을 뺄 때 이렇게 뼈를 거의 지금 파괴를 시킨 게 없기 때문에, 정말 인공관절만 쓱 드러냈기 때문에 딱 그냥 그 정도, 원래 첫 번째 수술할 때 그 정도 인공관절의 그런 두께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.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예전에 한 1년 됐나봐요,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었었는데, 그때도 되게 강조했던 게, 인공관절 재수술을 하려면 결과가 좋아야 될 것, 제일 중요한 거, 뺄 때 남아있는 뼈를 손상을 시키지 않고 잘 빼야 된다. 그게 가장 중요하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뺄 때 잘 빼면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블럭 같은 거, 뼈 대체제를 대지 않고도 거의 원래대로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면 사진도 아주 좋고요, 측면 사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.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딛고 걸었고, 구부렸다 폈다 뭐 바로 하고 2주 만에 실밥 다 뽑고 140도 다 구부리고 그냥 가실 수가 있었어요.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그런 인공관절 재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, 그냥 1차 재수술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첫 번째 그냥 인공관절 하는 것처럼 회복 자체가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.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잘
이렇게 열어지고 잘 빼지고 잘 넣고 꼬매고 나면 첫 번째 수술할 때와 별다른 차이 없이 회복을 할 수가 있죠. 인공관절 감염에 의한 재수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인공관절의 재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. 특히나 이제 처음 수술했다가 두 번째 수술하셨을 그런 분들, 이게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요. 이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일곱 번째까지 재수술을 해본 적이 있는데, 물론 그분도 지금 다행히 잘 나와서 잘 살고 계시지만, 일곱 번째 수술이 되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. 아무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고, 들어와서 모든 걸 그 자리에서 즉각 해결을 해야 되고 힘들어요. 이분 같으면 이 정도면은 그냥 계획대로 그냥 처음에 계획하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은 별 문제 없이 1시간 반 정도, 그 정도면 충분히 수술을 마칠 수가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인공관절이 덜컹덜컹하면서 좀 뭔가 뼈에서도 좀 떨어지고 인공 연골이 좀 망가졌을 때, 그때 이제 재수술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. 재수술 필요하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선생님 찾아가서 재수술 하시면 첫 번째 수술했을 때와 별 다름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꼭 재수술 잘 받으셔서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마지막에 항상 하는 거 있죠? 자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